제가 27살 때 경영 컨설팅이라는 힘든 일을 그만두고 훨씬 더 어려운 일을 시작했는데 바로 교직입니다.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중학교 1학년에게 수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처럼 퀴즈나 시험 문제를 만들고 숙제도 내줬습니다. 학생들이 숙제를 해오면 채점도 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성적이 좋은 학생들과 성적이 나쁜 학생들의 차이점은 단지 IQ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중 일부는 IQ가 엄청나게 높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IQ가 높은 학생들 모두가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배워야 하는 수학의 내용은 비율, 소수점,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하기 등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을 배우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제가 지도하는 모든 학생들이 열심히 그리고 꾸준히 공부하기만 한다면 교과 내용을 다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년간의 교직 생활을 더하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교육은 학생과 학습에 대한 심리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학습의 동기적인 면으로나 심리적인 면으로 말이죠.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것은 IQ입니다. 하지만 만약 학업에서나 인생에서 성공을 위해 빠르고 쉽게 배우는 지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다른 뭔가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는 학교 교사를 그만두고 대학원에 가서 심리학을 공부했습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이들과 성인들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케이스를 보며 스스로 질문을 던진 것은 여기에서 누가 성공하고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저희 연구팀은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어떤 생도가 끝까지 군사훈련에서 남고 어떤 생도가 자퇴할 것인가를 예측하려고 했습니다. 또 전국 맞춤법 대회에서 어떤 학생이 끝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예측했습니다. 또 우리는 문제 학교에 배정된 초임 교사들을 연구하면서 누가 학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교사로 남을 것인가 그리고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 지켜봤습니다. 또 그 중에 누가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에게 학습 결과를 이끌어낼 것인가 또 몇몇 회사들과 제휴를 맺어서 어떤 영업사원이 끝까지 살아남을지 그리고 누가 제일 판매 성과가 좋을지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너무나 다른 환경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 특성은 높은 IQ나 사회성도 아니었고 좋은 외모나 육체적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근성이었습니다. 근성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오래 나아갈 수 있는 열정과 끈기입니다. 지구력입니다. 근성은 밤낮으로 꿈과 미래를 물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일주일이나 한 달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진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성은 인생을 단거리가 아닌 마라톤처럼 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시카고 공립학교에서 근성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수천 명의 고2 학생들에게 근성에 대해 질문했고 누가 끝까지 남아 학교를 졸업하는지 보기 위해 1년 넘게 기다렸어요. 그 결과는 근성 있는 학생들은 월등히 높은 비율로 졸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측정 가능한 다수의 요소들도 함께 조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족의 수입이나 시험 성적이나 학교 내에서 얼마나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지 전부 고려했지만 근성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근성이 중요한 곳은 단지 육군사관학교나 전국 맞춤법 대회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동일하였습니다. 특히 중퇴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라면 말이죠. 저에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근성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학문조차도 이에 대해 얼마나 연구 결과가 부족한지였습니다. 매일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은 저한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근성을 키워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학생들에게 확고한 책임감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학습 동기를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답은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은 재능이 근성을 강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 자료에 의하면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키겠다고 한 약속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실제 저희 연구에 따르면 근성은 재능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근성과 재능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것 중에 아이들에게 근성을 키워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성장 사고방식이라는 것인데요. 이 개념은 스탠포드 대학의 캐롤 드웩 박사가 개발했습니다. 그것은 학습 능력은 타고나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드웩 박사는 아이들이 뇌가 어떻게 도전에 반응하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해 책을 읽거나 배웠을 때
아이들이 실패해도 더 끈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은 한 번 실패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장 사고방식은 근성을 키워주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무엇인가가 더 필요합니다. 그게 제가 말하고 싶은 바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까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가 앞으로 더 연구해 나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 나가야 하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 성공적이었고 어떻게 했을 때 실패를 했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우리가 깨달을 것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합니다. 즉 아이들에게 근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바로 우리부터가 근성 있게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